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1월 3일 오전 11시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주요 피고인 5명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1일 모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씨는 각각 징역 8년에 추징금까지 선고되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서 6년 모두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죄 판결 직후에 민주당은 갑자기 재판 중지법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유죄 근거가 된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고 스스로 이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죠. 문제는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성남시 수뇌부라고 표현하면서 이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의 주체였다라고 판단한 점입니다. 만약 지금 재판이 열린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선일보 저 사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대장동 일당 1심 중형 이 대통령도 답해야. 자, 내용 보시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 등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도 징역 4년에서 6년을 선고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그만큼 이들이 미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대장동 비리는 성남시의 정책적 특혜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계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자, 이 사건을 간단하게 말하면 성남시와 민간 개발업자가 결탁해서 공공으로 가져가야 할 수천억 원의 이익을 이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이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개발 이 사업을 누가 설계했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 사건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가 관여했느냐 이게 주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의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만배, 남욱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해 민간업자들 요구대로 공모 지침서가 작성되고 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이 조작된 것을 다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민간업자들이 거액을 챙기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 김만배 일당이 요구하는 대로 이들의 입맛대로 모든 게 다 설계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익 배분 구조라든가 그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이 개발 사업을 딱 할 수 있도록 모든 배점까지 다 조작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실제 성남도계공 실무진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는 윗선을 거치면서 7시간 만에 사라졌다.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인 성남도계공이 공공 부분의 몫을 스스로 포기해 투기 집단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몰아준 것이다. 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배제되면서 대장동 사업의 지분 50%를 가진 성남시는 1,822억 원만 배당받았고, 자, 지분 7%에 불과한 대장동 개발 업체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 특혜 구조가 완성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특경가법상의 배임 대신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자, 그래서 아니 초과이익 환수 조항까지 왜 빼버려서 이렇게 적은 지분을 가진 김만배 일당이 이렇게 수천억 원을 가져가도록 만들었느냐. 아니 그만큼 성남시가 몫을 덜 챙겼기 때문에 그만큼이 성남시에 어떤 피해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배임죄죠.
자,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찍어가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 실제 대장동 일당인 남욱시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민간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중지되어 있을 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니, 게다가 배임죄까지 없애겠다라고 하니, 그러니 이건 도둑이 제발 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이번 1심 재판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성남시 수뇌부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이 주요 결정의 주체였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 유동규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모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적시했는데, 성남시 수뇌부에 누가 들어갈까요? 적어도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정진상이 들어가겠죠. 특히 정진상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김만배, 유동규, 김용까지 포함해서 4명이 의형제 모임까지 만들면서 이 모임에서 수차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 논의가 이루어졌고, 정진상이 다 알고 있었고, 이들로부터 아주 많은 접대까지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SBS가 이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을 기사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적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즉, 김만배 일당이 자신들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다. 이걸 다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은 유동규, 정진상 등으로부터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공사 설립이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사실은 보고받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판결문에 썼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이 4명이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진상을 작은 시장으로 불렀다. 정진상이 알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 씨가 부시장보다 파워가 더 셌던 것 같다. 이런 성남시 직원의 검찰 진술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민간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의 유력 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대장동 개발 사업이 수월하게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이후인 2014년 6월부터 이 4명이 의형제 모임을 맺었고, 이 모임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에게 주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형제 모임을 가지면서 김만배를 중심으로 한 민간업자들이 이 사건, 이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사실상 내정되는 주요한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자, 그래서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는데 그 성남시 수뇌부를 누구로 볼 것인가?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도 다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해봐야 아는 거겠죠. 문제는 이 결정문만 보면 정진상은 내 빼박 일 것 같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판단할 것인가, 이거는 재판이 재개되어야 알 텐데 문제는 이 결론이 나오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셈이죠. 감사합니다.